지금 청년들에게 공정은 앞서서 운동권 세력의 민주화나 그 앞선 세대의 반공보다 더 중요한 가치다. 공정 앞에서는 좌우도 없다. 굉장히 흥미로운 발언을 해주셨는데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성은 이야기도 나왔고요. 청와대가 북한처럼 현장 지도 시대를 열었다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야당의 비판 살펴보시죠. 잠시 후에 청와대 해명과 입장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재섭, 조금 전에 보셨던 비대위원은 문 대통령의 성은이 스쳐간 사람들에게만 정규직 전환 시험이 면제됐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문파 찬스를 말했던 그분이죠. 하태경 의원은요. 청와대가 북한처럼 수령의 현장 지도 시대를 열었다. 다음 주에 인공국 로또 취업 성토대회까지 열 것이다 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미통당 비대위원 김병민 비대위원 오늘 나와 계시잖아요. 네. 청와대 설명은 다르던데 왜냐하면 정규직을 비정규직의 낮은 처우를 정규직에 준하는 처우로 돌리는 게 뭐가 잘못되냐. 청와대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정규직계 파이를 TO를 이번 조치로 잡아먹는 게 아닌데 왜 그렇게 반발을 하냐라고 청와대는 서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문파 찬스고 이게 왜 대통령의 성은이고 이게 왜 북한의 현장 지도 수혜라고 야당은 주장하는 겁니까? 앞서 한 교수님이 선이라는 표현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조금 전에 컴퓨터 그래픽에 나왔던. 저는 거기에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다고 봐요. 문재인 정부가 우리 청년들 괴롭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선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청년들이 괴로운 거예요. 문제는 공정한 기회를 박탈했다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은 선의로 비정규직이 정규직화가 됐으면 좋겠죠. 근데 그 비정규직이 정규직화할 수 있는 것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줄 수 있냐면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만 기회가 돌아갔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고 첫 번째 방문했던 인천공항 공사에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대통령이 갔던 곳의 현장지도 성원을 입었던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냐라고 비판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문파 찬스다. 지금 청와대가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 대통령이 가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거 알고 들어온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기존에 썼던 사람들과 나중에 썼던 사람들이 처우가 다를 수밖에 없다 얘기하게 되는데 그 얘기 자체가 불공정의 상징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대통령이 방문했건 방문하지 않았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해서 채용하게 되는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면 누구에게나 들어올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방문하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프리패스의 기회를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또한 청년 세대가 바라보기에는 아니 이렇게 불공정한 게 어딨어?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초창기에 나왔던 무수히 많은 비판 중에 하나가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이 어공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라는 얘기들 우리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해에 김태우 전 수사관이 폭로했던 환경부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등에 대한 얘기가 바로 이 공기업,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력한 질타의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가 바라봤을 때는 비정규직, 정규직 하는 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내기 위한 제도가 중요한데 그게 왜 모든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특정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이 불공정한 현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청년들이 뭐 취업 때문에 예민해서 그렇다? 이렇게 불난데 부채질하는 모습을 정부가 나서서 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병민 비대위원 말 들어보니까 야당도 결국은 비정규직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에 대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왜 꼭 대통령의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곳에만 특혜가 집중되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도 문제를 삼는다는 건데 청와대가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건 이번에 결정 막 그렇게 급하게 결정된 게 아니라 이미 2017년부터 합의를 통해서 협의한 사항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에 발표된 보안검색 요원들의 정규직 전환은 이번에 결정된 게 아니고 2017년 12월에 이미 직접 고용 대상으로 노사 전문가 사이 합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 요 해명이 거짓말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노조위원장인데 지금까지 전혀 협의되지 않았던 청원경찰이라는 방안을 공사가 갑자기 결정하고 발표했다. 청와대의 해명과 다르죠. 전국공항 15곳 중 문 대통령이 다녀간 인천공항만 직고용했다. 이 노조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자회사를 만들어서 자회사에서 직접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었다는 겁니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에 발 맞추려 추진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갑자기 뒤집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직원 1,400명 회사에 보안검색원 1,900여 명 들어오면 직원보다 보안 요원이 더 많은 회사가 될 판이다. 정부가 목적을 정해놓고 막무가내로 일방적인 추진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이건 물론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노조의 입장이고 주장인데 저희들이 보기엔 지금 바로 조금 전 청와대의 일자리 수석 얘기와 당사자인 공항공사 기존의 정규직 노조위원장의 발언이 완전히 배치됐는데 이게 일반 국민들이 캐치하지 못하는 다른 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둘 중에 한 분이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글쎄요, 이제 뭐 몇 가지를 갈래를 타서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까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15곳 중에서 인천공항공사만 이렇게 직고용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동안에 노조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은 보안검색 요원들에 대한 파업금지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파업금지 조항 문제가 합의에 이루어져 못했기 때문에 노조의 주장에 의하면 이 파업금지 조항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자회사에 둔다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 청원 경찰이라는 안에 사인한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또 하나는 실제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인천공항공사의 사장 이와 관계자들이 배제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 경찰이란 방안 자체가 폐기된 방안인데 갑자기 드러났다라고 하는 부분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이게 지금 대통령 당선되시고 이틀 뒤에 갑자기 가서 한 결과가 이렇게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었다라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인천공항공사와 인천보안공사는 구분돼야 된다. 오히려 실제로 보안검색원이 실제로 공항공사의 직원보다 더 많아지는 입장이라면 회사 전체의 정체성 자체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그렇군요. 간다라는 측면에서 구분하는 게 맞다라는 주장을 저분들은 하고 있는 것이죠. 예.